또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에 대한 사실들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경쟁자에 대한 조사를 대가로 군사 원조와 중대한 대통령의 업무를 보류하는 등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심각하게 헌법을 위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오는 성탄절 전까지 탄핵 소추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이, 상원은 공화당이 각각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이 이란제 미사일 부품으로 추정되는 화물을 싣고 예멘으로 가던 선박을 아라비아해에서 적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4일 해상 순찰 중이던 미 해군 함정이 국기를 달지 않은 소형 목선을 발견했고 해군과 해양경비대원들이 배에 올라 무기와 미사일 부품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선박은 예멘으로 가던 중이었지만 출발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초기 조사 결과 발견된 미사일 부품이 이란제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시리아 북동부에서 철수를 완료했다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4일 로이터 통신에 이같이 밝히고 상황이 바뀌면 시리아 주둔 미군을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월 시리아 내 이슬람 무장 조직 IS를 모두 격퇴했다면서 시리아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리아 내 유전지대를 지킬 병력은 남겨놓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당시 1000명 수준이었던 시리아 주둔 미군은 이후 6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유럽연합 3개 국가는 이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 개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영국이 4일 유엔에 회람한 서한에 따르면 이란의 핵무기 탄도미사일 개발은 지난 2015년 이란이 서방간 맺은 핵협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또 서한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의 자비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트윗을 통해 유럽의 이번 서한이 자신들의 핵 관련 약속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탄핵 조사를 받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20년 의회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제블린 대전차 무기 등 최소 2억 5천만 달러의 안보 지원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송환 시한이 오는 22일로 다가온 가운데 북한과 중국 영사 당국자가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추이아이민 중국 외교부 영사국장과 이길호 북한 외무성 영사국장은 지난 3일 베이징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자 송환 이행 시한은 올해 12월 22일까지입니다.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력 사용 언급에 대해 거듭 불쾌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5일 발표한 담화에서 며칠 전 나토 순회자 회의 기간 다시 등장한 대조선 무력 사용이라는 표현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외무성 역시 최대로 예민한 시기 부적절하게 내뱉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불쾌감을 자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아프리카 수단이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사를 교환합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4일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특히 민간 주도의 과도 정부가 방대한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수단의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12월이 되면서 미국 전역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밤 백악관 앞에서 내셔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백악관 앞 대통령 공원에서 선보이는 올해 내셔널 크리스마스 트리는 약 5만 개의 전구와 450여 개의 하얀 별로 장식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6번째 내셔널 크리스마스 트리가 되는 거죠. 이전에 있던 트리는 누군가 무단 침입해 나무에 기어올라 작년 점등 행사 이후 얼마 안 돼 손상을 입었는데요. 그래서 국립공원관리국은 지난 10월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온 9m 높이의 상록수를 새로 심었습니다. 미국의 내셔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행사는 미국의 역사와 관련돼 있습니다. 전쟁을 겪고 평화를 되찾은 미국인들이 함께 모여 국가적으로 애도하고 축하하며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이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밤 이후 백악관 앞 내셔널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는 내일 오후 4시 30분쯤 불이 켜져서 밤 10시에서 11시에 꺼진다고 합니다. 4일에는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1964년부터 전통을 이어온 약 18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졌고요. 미국 뉴욕 맨해튼의 초고층 건물인 록펠러 센터에서는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모인 가운데 약 23m 높이의 노르웨이산 크리스마스 트리가 도심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인물 아메리카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8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막다가 평안도와 황해도는 밤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8도에서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12도에서 영하 1도, 신의주는 영하 13도에서 영하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11도에서 영상 1도, 함흥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 청진 지역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부르는 성탄 축하곡 캐럴을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보니엠이 부릅니다. 스페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인데요. 펠리스 나비다드,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중국 외교부가 미국 하원의 신장 위구르 인권 법안 채택과 관련해 미국 대사관 관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이 완전 철수했다고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사모아에 홍역이 창궐하면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문을 닫았는데요. 관련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외교 관리를 초치했군요. 네, 중국 외교부가 4일 밤 윌리엄 클라인 주중 미국 대사관 공사 참사관을 초치해 미국 의회의 최근 조처에 항의했습니다. 미 연방 하원은 지난 3일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과 관련한 법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는데요. 중국 국영방송은 친강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클라인 참사관을 초치해 엄중한 항의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자국에 파견된 상대국 외교관을 부르는 건 상당히 강도 높은 항의 수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외교 관례상 양국 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재국 정부가 상대국 대사 등 외교 책임자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나타내고요. 이보다 더 심각할 경우 대사를 자국으로 소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양국 외교에 잠시 공백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가 클라인 참사관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알려졌습니까? 네, 친 부부장은 클라인 참사관에게 중국 내 문족 문제를 어지럽히거나 신장의 안정과 번영, 중국의 발전해치려는 그 어떠한 시도든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가 5일 전한 내용인데요. 아직 이번 조치에 대한 미국 측의 반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양국 간의 새로운 갈등 요소가 되고 있는 위구르족 관련 법안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 북서부 신장 지역에 살고 있는 위구르족과 카자흐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을 규탄하고 약 100만 명이 수용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제 구금 시설들의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구르족의 인권 실태를 평가하고 인권 탄압과 관련이 있는 중국 당국자들은 제재를 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 구금 시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구금 시설의 존재 자체도 부인했었는데요. 현재는 중국어와 중국 문화, 직업 훈련 등을 통해 이들이 중국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종의 재교육 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 단체들과 증인들은 중국 당국이 위구르족에 대한 고문과 구타 등을 자행하며 중국 민족인 한족에 동화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이 예고했던 다음 관세 부과 일정이 며칠 남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오늘 12월 15일 미국 정부는 1,56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당초 미국은 지난 10월 중국에 대한 추가 신규 관세 조처를 발표하며 일부 품목에 대해선 미국 최대 명절의 하나인 성탄절 기간 미국 소비자들의 편리를 위해 12월 15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국이 1단계 합의문에 서명도 못한 상황인데요. 그럼 이 신규 관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이번 주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12월 15일 예정대로 관세는 부과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국은 지난 10월 중순에 전격적으로 1단계 무역 협상에 합의하면서 12월경에 두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논의가 2달째 이어지면서 아직 일정이나 장소도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무역 협상에 마감 시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한층 전망을 어둡게 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직 미국과 계속 조율 중이란 입장입니다.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대표단이 계속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 그에 따라 반드시 관세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홍콩 인권법, 위구르 법안 등으로 양국의 관계가 아주 껄끄러워진 상황인데요. 하지만 중국의 한 고위 관리는 양국의 대화가 끊어지지 않는 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며 일각에서 나오는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미군 병력이 완전히 철수했다고요? 네, 미국이 최근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주둔 중이던 미군 병력의 철수를 완료했다고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4일 로이터 통신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필요하다면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리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은 얼마나 됩니까? 네, 현재는 약 600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월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대한 공습을 단행하기 전까진 약 1,000명 정도 주둔하고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2,000명 수준이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퍼 장관이 말한 병력 완전 철수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한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당초 터키가 지난 10월 9일 시리아 북동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를 겨냥해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개시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동부 지역 인근에 있는 미군 병력의 이동을 지시했습니다. 이후 상당 수준의 미군 병력은 시리아 남쪽 이라크와의 접견 지역 등지로 재배치됐습니다. 그럼 이 병력 규모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에스퍼 장관은 필요에 따라 소규모 병력이 더 충원되거나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600명 선에서 유지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매우 전략적인 숫자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거군요. 예, 에스퍼 장관은 유럽 동맹국들이 시리아 임무에 동참하면 미군 병력을 더 줄일 수도 있다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현재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 간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특히 일부 동맹국은 자발적으로 시리아 파병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만일 동맹국이 50명을 파병한다면 우리는 50명을 감축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 미군 병력의 완전 철수를 원했다고요. 예, 지난해 연말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주둔 미군의 완전 철수를 명령했다가 미국 국방부와 의회 반대에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줄곧 이라크와 시리아 등지 해외 파병 미군의 감축을 주장해 왔는데요. 현재 시리아에 있는 유전을 지키기 위해 일부 병력은 남겨두겠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회의가 열린 런던에서도 시리아에 있는 유전이 과격 분자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일부 미군 병력을 잔류시킬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리아 북동부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중재로 터키와 쿠르드족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쿠르드족 민병대가 일부 지역에서 철수했고요. 터키는 러시아 병력의 지원을 받아서 터키와 시리아 국경 30km 폭의 이른바 안전지대에 병력을 배치하고 공동 순찰에 나서고 있습니다. 터키는 이 일대에 시리아 난민 약 100만 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4일 막을 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터키와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예,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폴란드와 발트 3국에 대한 나토의 방위 계획을 지지하기로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앞서 나토 동맹국들이 쿠르드족에 대한 터키의 안보 우려를 이해하지 않으면 나토가 추진하고 있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방위력 증강 계획을 반대할 거라고 경고했었는데요. 발트 3국의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5일 대통령 성명에서 터키가 나토의 계획을 지지하기로 했다며 이는 영내 안보의 큰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사모아에 홍역이 창궐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모아에서 홍역으로 인해 4일 현재 62명이 사망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모아 정부는 결국 5일과 6일 이틀간 전기와 수도를 제외한 모든 정부 서비스를 중단하고 홍역 퇴치에 집중한다고 밝혔는데요.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 회사들도 한시적으로 문을 닫아서 사람들이 외출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도로도 폐쇄해 필수 이동 차량이 아니면 이동을 못하게 했습니다. 필수 이동 차량이라면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겁니까? 예, 홍역 백신 접종을 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홍역 백신이 필요한 주민이 집 밖에 붉은 길에 달아놓으면 접종 요원이 집을 방문해 백신을 놓아준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은 늘 많은 사람으로 북적이는 수도 아피아에 인적이 뚝 끊기면서 폐허 같은 모습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홍역으로 인한 사망자들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어린아이들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4살 이하의 유아들인데요. 투일라페아 사일렐레 말리엘레가우이 사모아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홍역 사태는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역이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질병이 아니라는 국민의 인식이 홍역 확산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말리엘라 가오이 총리는 정부가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을 통해 홍역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지만 국민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모아에서 홍역이 창궐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이 말리엘라 가오이 총리는 국민이 홍역을 하나의 풍토병으로 여기는 것도 문제라고 했습니다. 홍역에 걸려도 전문 의료인이 아니라 전통요법을 시술하는 곳에 찾고 있다는 겁니다. 말리엘라 가오이 총리는 홍역은 지역 풍토병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반드시 예방접종을 맞고 전문 의료기관에 찾아 치료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모아에 어떻게 홍역이 퍼진 겁니까? 사모아 정부는 뉴질랜드에서 온 여행객으로 인해 홍역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홍역 발생 건수가 급증하자 지난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0만 명 인구 전원이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도 임시 휴교를 하고 대중집회도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홍역 환자가 4천 명이 넘고요. 170여 명이 입원한 가운데 어린이 약 20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모아의 백신 접종률이 낮은가 보군요. 예, 세계보건기구 WHO는 지난해 사모아 영아의 예방주사 접종률이 30%도 채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접종률이 낮은 이유가 있는데요. 앞서 잘못 주대된 백신 주사를 맞은 영아 2명이 사망하는 일이 있은 후 백신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모아 옆에 미국령인 아메리칸 사모아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령 사모아의 상황은 어떤가요? 미국령 사모아는 상황이 괜찮습니다. 지난달에 인접국인 사모아를 방문했던 어린이 2명이 홍역에 걸려서 지역 주민들과 접촉했지만 주민 대부분이 홍역 예방접종을 맞은 상황이라 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령 사모아 보건당국은 높은 예방접종률이 홍역 창궐을 막았다며 미국령 사모아의 백신 접종률은 100%에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올해 홍역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 동부 뉴욕시 일대에 홍역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는데요. 종교적인 이유로 백신을 거부하는 초정통파 유대인 지역에 집중적으로 홍역이 돌았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소추안 작성이 하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내에서 외국과 연계된 뇌물 범죄가 기록적인 수준으로 많아졌다고 연방 법무부가 밝혔고요. 하와이 군 기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작성한다고요? 네,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공식 탄핵 소추안 작성에 돌입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 I am asking our chairman to proceed with articles of impeachment. 네, 오늘 하원 법사위원장에게 탄핵 문서 작성, 탄핵 소추안 작성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는데요. 이어서 소관 상임위의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이 관련 업무에 엄숙하게 임해줄 것을 지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9월 말일에 정보위가 주도한 탄핵 조사에서 확인된 사실들과 전날 법사위 청문회에서 헌법학자들이 밝힌 견해를 토대로 탄핵으로 가는 행동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이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일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크게 두 갈래로 짚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s actions have seriously violated the Constitution. His wrongdoing strikes at the very heart of our Constitution. 네, 먼저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국내 정치에 개인적 이득을 보려 했다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을 심각하게 위배했다고 펠로시 의장은 지적했고요. 또한 행정부의 비협조를 통해 의회 탄핵 조사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삼권 분립의 민주주의 과정을 손상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의 당사자가 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트위터를 통해 반발했습니다. 극렬 좌파 민주당이 아무 근거도 없이 나를 탄핵하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드물게 사용해야 할 탄핵 소추 권한이 앞으로 대통령들에게 일상적인 공격 수단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 의결하더라도 상원의 탄핵 심판에서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자신했는데요. 공화당은 지금 어느 때보다 단결돼 있다며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헌법 전문가 4명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가 탄핵 사유가 맞다는 견해가 다수였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마이클 거하트 교수의 증언 들어보시죠. If this is not impeachable, then nothing is impeachable. This is precisely the misconduct that the framers created a constitution, including impeachment. 네, 이게 바로 탄핵감이 아니라면 탄핵감이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는 헌법에 규정된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고도의 범죄에 정확히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헌법이 규정한 탄핵 사유가 어떤 것들인가요? 네, 반역, 수뢰 또는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을 고위공직자 탄핵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일가를 조사하라고 압박해 정치적 이득을 도모했다는 추문 때문에 탄핵 조사 대상이 됐는데요. 이런 혐의점이 반역이나 수뢰는 아니기 때문에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에 해당하는지 법사위가 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은 겁니다.
전문가들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네, 공화당 의원들은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전문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가졌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조사위원과 증인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맷 게츠 의원의 질의 순서 들어보시겠습니다. Professor Carlin, you gave $2,000 or you gave $1,000 to Elizabeth Warren, right? I believe so. You gave $1,200 to Barack Obama? I have no reason to. 네, 이 민주당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에게 $1,000, 그리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게 $1,200 등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이 있느냐고 이 칼란 교수에게 물었는데요. 이 칼란 교수가 그렇다고 답하자 게츠 의원은 칼란 교수가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항하다라는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적도 있다면서 공정한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됐습니다.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견해를 낸 전문가는 없었나요? 네, 한 명 있었습니다. 조너선 털리 조지 워싱턴 대 교수가 유일하게 다른 의견을 내놨는데요. 하원이 짧은 시간에 엉성한 조사 절차를 거쳐서 이 탄핵 사유를 뒷받침할 직접 증거를 찾아낸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털리 교수의 증언 직접 들어보시죠. I believe this impeachment not only fails to satisfy the standard of past impeachments, but would create a dangerous precedent for future impeachments. 네, 이번 탄핵 조사 결과는 과거 사례에 비춰봐도 모자르고 향후 대통령들을 탄핵시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건데요.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역사적인 대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전문가들의 견해가 3대1로 갈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탄핵 사유에 부합한다고 본 3명은 야당인 민주당이 채택한 증인들이었고요.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밝힌 털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공화당이 부른 증인이었는데요. 이 털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탄핵 과정을 너무 서두르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에서 앞으로 어떤 과정이 진행되나요? 네, 탄핵 소추안 작성이 완료되면 이를 놓고 하원 전체 토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되는데요. 이 과반수 통과가 무난할 전망입니다. 이 민주당 의석수가 공화당보다 훨씬 많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 상원으로 넘어가서 탄핵 심판에 착수하게 됩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내에서 외국 관련 뇌물 범죄가 많아졌다고요? 네, 역사상 가장 많은 외국 관련 뇌물 범죄가 올해 미국 내에서 발생했다고 연방 법무부가 4일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총 34명을 국제 부패 혐의로 기소하고 비슷한 사건에서 30건 유죄 인정이 나왔다고 브라이언 벤초스키 법무부 차관보가 이날 발표했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모두 역대 최고입니다. 외국 관련 뇌물 범죄를 분류하는 기준이 있나요? 네, 이 외국 부패 방지법 FCPA의 이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통계를 낸 건데요. 법무부는 최근 몇 년 새 이 법규를 어기는 행위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국 부패 방지법의 대상은 어떤 분야인가요? 네, 주로 외국계 회사나 외국인 기업가들입니다. 이들이 다른 나라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뇌물 범죄도 모두 이 법의 단속 대상이 되는데요. 위반 사례가 꾸준히 느는 추세입니다. 위반 사례가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네, 2017년에 24명이 외국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았는데요. 작년에는 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두 해 동안 유죄를 인정한 경우는 18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사건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인 PDVSA의 이 부패 사건을 들 수가 있는데요. 관련자 21명을 기소하고 16명이 유죄를 인정했다고 지난 5월에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PDVSA는 미국 정부가 불법 정권으로 규정한 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와 결탁한 사유로 재무부 등의 제재 대상이기도 합니다. 이 회사에서 어떤 부패 행위가 벌어졌습니까? 네, 이 회사의 전직 경영진 등이 이 미국 플로리다에 있는 회사들의 관급 사업을 주기 위해 막대한 뇌물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이 당국 수사 결과 드러났는데요. 이어서 지난 7월 법무부는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에콰도르인 2명에게 관련 법규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들은 에콰도르 국영 석유회사 관계자들인데요. 역시 뇌물수수 관련 혐의가 적발됐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군 기지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군요. 네, 하와이 진주만에 있는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에서 이 3일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는데요. 희생자들은 모두 국방부 직원들입니다. 부상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되찾은 상태라고 미 해군 로버트 체드윅 제독이 이날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진주만 히캄 합동기지는 어떤 시설인가요? 네, 미 해군과 공군이 함께 사용하는 곳인데요. 6만 6천 명 넘는 장병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 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일 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는 장소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의 카미가제 자살 공격을 받았던 미 해군 이 애리조나함 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본이 1941년 진주만 공습을 단행한 78주년 12월 7일을 며칠 앞두고 발생해서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해당 기지에 주둔하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로 놀랐겠군요. 네, 이 애리조나함 기념관을 방문 중이던 외국 관광객들도 이 사건 직후 크게 놀라서 대피했는데요. 기지 전체가 한때 폐쇄됐다가 지금은 다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범인이 누굽니까? 네, 현역 해군 장병으로만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군 당국이 밝혔는데요. 이름이나 나이, 계급 등 구체적인 신원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지에서 수리 중이던 핵 잠수함 컬럼비아함에 배속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역 군인이 기지 안에서 총격을 가한 이유가 뭔가요? 네, 아직 범행 이유나 사건 배경이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기지 보안국과 해군 헌병대가 각각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리디아 로버트슨 해군 대변인이 밝혔는데요. 백악관도 이번 사건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영국을 방문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았는데요. 데이비드 이게 하와이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이 백악관이 사건 수습을 위해 연방기관들의 지원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군사시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전에도 있었나요? 네,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이 몇 차례 있었죠. 지난 2013년에는 워싱턴 DC에 있는 해군 시설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총기를 난사해 사상자 10여 명이 발생했고요. 이듬해인 2014년에는 버지니아주 노포크에 있는 해군 기지에서 총격이 발생해 해군 병사 등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없을까요? 네, 국방부 차원에서 전군의 영내 총기 난사 대응 지침을 하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장병들이 정기적인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를 흔하게 볼 수 있는 군사시설이라는 이 내부의 특수성 탓에 원천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썰매에 방울이 울리고 거리 위에는 눈이 반짝이네요. 겨울 동화의 나라를 거닐며 아름다운 광경에 행복해요. 윈터 원더랜드 들어보시죠. 데리우스 러커의 노래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오늘은 지난 세기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문화 인류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마가렛 미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렛 미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전이 계속되던 시기 미국의 인류학을 전 세계 지역 연구로 확장시켰고 심리 인류학이라는 분야를 개척하면서 미국 인류학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학자였습니다. 마가렛 미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강력한 소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핵무기 확산도 강력히 규탄했고 인종적 편견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강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도 강력한 주창자였습니다. 그녀는 일생 동안 모험을 즐기는 여성이기도 했습니다. 미드는 연구를 해도 태평양의 어느 섬마을을 단신으로 찾아가는 등 그 시대 여성으로서는 매우 과감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마가렛 미드는 1901년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명문 대학인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경영대학원의 교수였고 어머니는 사회학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여성이 대학에 가는 일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드는 1919년 인디애나주 그린캐슬이라는 곳에 있는 드포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도시에 사는 것이 답답해 대도시 뉴욕에 있는 명문 여자대학 바나드 칼리지로 갔습니다. 미드는 거기서 영어학과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미드는 어렸을 적부터 인류학에 관심을 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드는 한때 자신은 소녀가 되고 싶어 하기도 했고 변호사가 되고 싶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One point I want to be a nun, another point I want to be a lawyer. 또 한때는 목사의 아내가 돼 조그마한 시골 교회를 돌보며 아이들을 키우는 삶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미드는 1923년 바나드를 졸업하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인류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바나드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여자 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미드는 인류학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여러 다양한 인간 사회의 활동과 전통, 그런 것에 큰 관심을 가졌던 미드는 미국 인류학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프란츠 보아스한테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보아스 교수는 사람은 가족의 유전적인 요인에서가 아니라 자라는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믿는 학자였습니다. 그러한 학설은 당연히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드도 그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미드는 멀리 떨어진 태평양의 섬들과 같이 서방 세계의 종교와 기술의 접촉이 없고 문화가 사라져 가는 곳에 가서 연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보아스 교수는 미드의 안전을 염려해 여객선 운항이 가능한 곳을 연구 대상지로 선택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미드는 3주마다 한 번씩 배가 가는 곳을 택하라 해서 1925년 사모아로 가게 됐다고 말합니다. I went to Samoa because my professor said that I had to go somewhere where there was a boat every 3 weeks. 보아스 교수는 미드에게 사모아의 여성들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연구해 보도록 방향을 정해줬습니다. 미드는 사모아 군도의 타우섬 사람들과 지내면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한 번도 문자로 기록된 일이 없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미드는 다행히 언어를 배우는 데 재능이 있어서 비교적 쉽게 그들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미드는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성년의 여성들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미드는 사모아 여성들이 다른 사회에서와 같은 분노나 복수심 같은 걸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의 사회에서는 남성 상대를 한 사람으로 제한하도록 요구하지 않았고 결혼 전에 성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미드는 9개월 동안 사모아에서 관찰하고 자료를 모은 다음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Coming of Age in Samoa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사모아에서 성장한다는 것이란 의미의 이 책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당시 최고의 판매 부수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독자들은 사모아의 젊은 여인들이 즐기는 성적 자유에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미드가 주목한 또 한 가지 사실은 사춘기의 행동은 당시 심리학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호르몬의 변화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인 제도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미드는 미국으로 돌아와 뉴욕의 아메리카 자연사 박물관 학예 책임자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50년 동안 이 박물관은 미드의 직장이자 연구의 중심이 됐습니다. 미드는 뉴기니에 대한 연구도 계속했습니다. 47년 동안 그곳을 방문한 횟수가 7차례나 됐습니다. 1935년 미드는 새 원시 사회에서의 성과 기질이라는 또 하나의 유명한 저서를 냈습니다. 이 책은 뉴기니의 세계 종족 사람들이 아기 때부터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연구한 것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미드는 남성과 여성의 성 역할 구분도 특정 사회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점을 지적하면서 모든 사회 현상은 그 사회의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분석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드는 3번 결혼했습니다. 3번의 결혼은 눈총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흔들림 없이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미드는 3번째 남편과 인도네시아의 발리 섬으로 갔습니다. 발리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를 미드 부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미드의 명성은 계속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저서는 잘 팔려나갔고 인기 있는 잡지에 실리는 그녀의 글은 독자들의 흥미를 북돋았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미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인기 있는 출연자였습니다. 미드는 학문 탐구와 후배 양성뿐 아니라 날카로운 문화 비평과 대중교육자로서 왕성한 활동을 벌였습니다. 미드는 수많은 모임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을 할 때면 사람들은 큰 흥미를 갖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Today we have as a special treat a guest speaker, Margaret Mead. Ladies and gentlemen and others, I think that covers the situation. 미드는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다른 여러 대학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그녀의 강좌는 주로 어린이 양육 문제, 다양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과 문화 등이었습니다. 미드는 환경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1970년 4월 22일 환경운동가들은 처음으로 지구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드는 과학과 기술의 위험에 대해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어떤 사회도 기술의 지배, 낭비, 충만, 탐구, 개발 등의 유혹을 처리할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깨어지기 쉽고 단 하나뿐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인 이 지구를 소중히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적 지식을 그 과학과 기술로부터 오는 위험을 바로잡는 데 써야 합니다. 과학자들은 74세의 마거렛 미드를 미국 과학발전협회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로부터 수년 후 미드는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미드는 생이 거의 마감될 때까지 여행과 연설,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의 연구가 과학적이지 않고 지나치게 특정 지역에 떠도는 이야기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개발 지역 원주민들의 전통과 문화에 대한 연구로 20세기 사회과학 연구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1978년 미드가 77세로 사망했을 때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그녀를 추모하는 행사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지미 카터 대통령은 미국의 민간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인 대통령 자유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아시아의 섬 뉴기니의 한 작은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추모하기 위해 코코넛 나무를 심었습니다. 마가렛 미드도 하늘나라에서 이 코코넛 나무 심기를 기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겠죠. 네, 인물 아메리카. 오늘은 지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과학자이며 문화 인류학자의 한 사람이었던 마가렛 미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Expression Express. My name is Evelyn.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Let's start today's lesson. 인터넷, 게임, 휴대폰 등의 과도한 사용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늘도 관련 VOA 기사 들어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xcessive use of internet, cell phones, gaming, and other platforms can have negative health consequences. Sometimes it can be hard to pinpoint a specific harm. Sometimes it can be hard to pinpoint a specific harm. Pinpoint, 오늘의 표현입니다. Pinpoint means to find or to locate precisely. Pinpoint 하면 정확하게 집어내다, 찾다란 뜻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identify, determine이 있겠죠?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에 따르면 excessive use of internet, cell phones, gaming, and other platforms 인터넷, 휴대폰, 게임 또는 그 밖의 다른 플랫폼의 excessive use,
과도한, 지나친 사용은 can have negative health consequences.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Sometimes it can be hard. 때로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무엇이? To pinpoint a specific harm. 이러한 과도한 사용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 정확히 지적해내는 것은. 예문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어볼게요. According t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excessive use of internet, cell phones, gaming, and other platforms can have negative health consequences. Sometimes it can be hard to pinpoint a specific harm. Pinpoint. Here are some examples. Pinpoint the epicenter. Epicenter. 우리 배운 단어죠? 지진의 진원지 혹은 진앙. Pinpoint the epicenter. 하면 지진의 진원지를 정확히 찾다. Pinpoint the cause of the problem.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라, 파악해라. Pinpoint the cause of the problem. 오늘의 표현 pinpoint, 정확하게 집어내다, 찾다 한번 배워봤습니다. 이 표현이 들어간 영문 기사 찾아보며 단어 복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That's it for today's lesson and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